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네요. 또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 서로 간의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지속해야 할 관계가 있고 손절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지속해야 할 관계와 손절해야 할 관계가 있는데 그에 관련된 테스트를 한번 짧게 전달해 볼게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의 앱이 불편한데도 다른 앱으로 선뜻 갈아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기존에 쓰던 앱이 손에 익었거나 각종 맞춤 설정들이 사라지는 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앱으로 바꿔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해주는 간단한 그런 신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업데이트가 계속되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업데이트가 계속된다는 것은 사용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겠죠. 업데이트가 끊겨 있다면 사용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인간관계에서도 완벽하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아무리 자주 보는 관계라도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지루하지 않고 새로운 느낌이 든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업데이트 시키는 것이지만은 자주 보지 않는 관계인데도 어제 만난 듯이 비슷하고 그런 지루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업데이트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관계의 업데이트는 서로의 성장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경험과 생각과 목표를 공유하면서 서로를 자극하고 이제 발전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건강한 관계의 그런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맞는 그 어떤 관계가 같은 대화, 같은 불만, 또 같은 그 습관이 반복되고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면은 그 관계는 정제된 앱처럼 사용기간이 만료된 거죠. 이렇게 오래된 관계를 끊는 것은 이미 익숙한 앱을 끊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은 이 정체된 앱을 사용하다 보면은 세상의 흐름이 뒤처지는 것처럼 이 정체된 관계에 매여 있는 것은 내 삶의 흐름을 막아버린다는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삼성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번 짤막하게 전달해 볼게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번 제품이 역대 시리즈 중 가장 얇고 가볍다고 해서 갤럭시 Z 폴드 3 이후로 다시 Z 폴드 7을 선택하게 됐어요. 일단 Z 폴드하고 플립하고 7 사전 개통이 시작됐는데 그 시작된 전날에 삼성 강남을 찾은 모 씨가 Z 폴드 7을 수령한 후 소감을 묻자 실제로 손에 들어보니 지금 쓰는 바형 스마트폰보다도 훨씬 얇고 가벼워서 놀랐다. 진짜 가벼운가 보네. Z 폴드 7은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더 얇은 모델을 앞세워서 경쟁 중인 두께 전쟁에서 최전선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를 해요. 세계에서 가장 얇은 폴더블 폰이라고 알려졌던 중국 스마트폰이 실제 측정해 보니까 Z 폴드 7보다 두꺼운 것으로 확인돼가지고 삼성전자가 판정승을 거두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한국 소비자 중심 기업 협회가 24일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출시한 폴더블 폰 두께 측정 결과를 공개했어요. 측정 기기는 외측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해서 폴더블 폰을 접은 상태에서 카메라 돌출부와 테두리를 제외한 두께를 측정한 거죠. 가장 얇은 폴더블 폰을 자처했던 중국 아너 매직 V5가 두께가 당초 8.8mm로 알려졌는데 측정 결과 이보다 0.54mm 더 두꺼운 9.34mm였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보니까 9.2mm라던 비보 X 폴드 5가 실제 두께는 9.77mm, 0.57이나 더 두껍네요. 샤오미 X 폴드 4랑 화웨이 메이트 X6는 측정 결과 9.61mm, 10.47mm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당초 알려진 두께보다 0.14, 0.62mm 더 두껍죠. 반면에 삼성은 Z 폴드 7 두께를 8.9mm로 소개했지만 실제로 8.82mm로 0.08% 더 얇았습니다. 제조사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실제 두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를 하는데 일부 제품의 경우 내외부 보호 필름 등 특정 부분을 제외한 두께라는 점을 강조하네요. 하지만
KCE에서도 폴더블 폰의 경우 제조 단계에서 화면 보호를 위한 필름이 내장되어 있어서 소비자가 내외부 보호 필름을 탈부착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구성과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내장되어 있는 내외부 보호 필름을 제외한 두께 정보는 완제품을 구매, 사용하는 소비자의 그런 실제 사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거네요. 정확한 소비자 정보로 볼 수 없을 거라고 지적을 합니다. 폴더블 폰 두께 논란은 Z 폴드 7이 공개된 이후로 매직 V5랑 비교하는 영상이 화제가 돼서 촉발됐죠. 정보 IT 팁 팁스터 아이스 유니버스가 지난 16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이들 모두를 비교한 영상을 올립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나란히 놓인 그 V5하고 Z 폴드 7하고 그 위에 올려진 뭐 카드가 Z 폴드 7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얇다는 거지 뭐. 그래서 아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진실이 왜곡됐을 가능성 분명히 있더라. 그리고 슬리마 경쟁의 그 가열로 0.1mm 그 단위의 차이가 부각되고 있는데 기업은 소비자 사용 상황에 맞춰서 최종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도 정보의 정확성을 면밀히 확인해서 구매를 구매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걱정까지는 할 필요 없고. 하이닉스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반기도 시장 일각의 우려와 달리 수요 급감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하이닉스가 주력인 AI용 핵심 반도체 HBM에서 관련 투자를 기존 기획보다 늘려가지고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하이닉스는 24일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액이 22조 2320억, 영업이익은 9조 2199억 기록했다고 하네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5.4, 68.5% 증가한 수치, 순이익은 6조 9962억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번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작년 4분기를 넘어선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전사 영업이익이 4조 6천억인데 그거의 2배에 달하는 호실적이네요. 하이닉스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적극 투자하면서 AI용 메모리 수요가 꾸준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예상을 웃도는 출하량을 기록했고 이런 호실적 배경을 설명을 했어요. 아울러서 D램은 HBM3 12단 판매를 본격 확대했고 낸드는 전 응용치에서 판매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이닉스는 하반기에 신제품 출시도 앞두고 있는데 메모리 수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각국의 서버린 AI 구축 투자도 장기적으로 메모리 수요 증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참 삼성전자 분발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HBM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잘했는데 돈도 엄청나게 벌었죠. 완전 대박 쳤어요, 대박. 삼성전자 진짜 이거 비리비리 하다가는 진짜 만년 2등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하이닉스 대 밀리기 시작하는데 반도체 실적과 영업이익과 밀리는데 진짜 내가 보면 깝깝하죠. 이재용 회장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이닉스 좋은 기업입니다. 하이닉스도 뭐 주가 많이 빠지면 꾸준하게 모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도 빨리 분발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